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의 문학 영역 해설을 맡은 우지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지문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석 전에 말씀드리면 이 지문 문학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해석이 담길 수밖에 없는 장르다 보니까 통상적인 해석과 제 해석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첫 번째로 그냥 문학 작품을 그냥 독서하듯이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지문을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면서 까먹기 때문에 이게 대응을 시켜야 해서 다시 읽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부터 읽고 풀자니 요 선지의 지문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아예 감도 잡지 못해서 문제부터 푸는 것도 저는 비추합니다.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되냐? 저는 문학작품의 문제 중에 이 보기를 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보기를 먼저 읽은 후에 문학작품을 읽어야지 배경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문학을 더욱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기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씨의 저당 잡힌 사내라는 글입니다.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이라는 키워드가 지지되고 있고 그것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반복이 된다고 해요.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노동의 수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보기 지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 글이 어떻게 됐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이유가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혀서 그것에 순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되는 서사 구조를 의해서 구현이 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하 그렇겠구나 하고 읽었어요. 그럼 배경식이 있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문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대머리 주인이라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인물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대머리 주인 아쉽네요. 대머리라서 부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그럼 그라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라는 인물도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해창살 칸막이 안쪽에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는 일을 하던 중에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대요. 근데 아까 문이 뭐라고 했는가? 반복되는 것에 그런 수단,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매개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런 문이겠구나.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후면에 사라진 것인가? 문이 사라졌어요.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 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여기서의 그는 이 그겠죠? 그러니까 그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를 충동질했다.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벌떡 일어섰어요. 오랜만에 일어났더니 소리가 났습니다. 몸에서.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부딪혀버렸대요. 벽은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했어요. 그래서 좌절당했는데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됩니다. 멍해진 이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있었던 기억들이랑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욕심을 점이기 시작했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기록.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폐감은 더 가중이 됐고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고 시간의 흐름이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고 온갖 작동선을 위해 쌓여있는 먼지를 보았고 그것이 무의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그냥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의 스토리겠죠. 자,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이가 그를 의미하겠죠. 그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서 쌓일 것이다. 사내의 미래를 예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갇혀있는 느낌이죠.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기억은 지금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의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옛날의 기억이겠죠.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 것조차도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떠올랐대요. 갑자기 과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아하, 그렇겠구나. 자, 갱 속에서 지냈던부터 과거겠죠. 근데 갱 속에서 지났던 거는 지금의 상황과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지금의 상황도 어두운 방에서 백열등에 의존한 채로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지 못한 한 사내의 모습이 투영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억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갱 속에서 지냈고 그 몇 년간의 기억을 되살려냈고 낮고 좁고 가파른 승객 이마에 매단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작았다는 거죠. 외계와 단절되었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석탄 소리만 났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랑 그가 떠올린 기억의 상태가 지금 거의 동일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정지되어 있었대요.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은 노동밖에 없었다. 주제의식이죠. 아까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노동에 순응한다고 했는데 아까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노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업 종료가 됐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 하늘 역시도 음산했대요. 새벽 어스름인지 땅거미지를 헤아릴 이유가 없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일 또 노동을 하니까.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이 자기 삶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삶처럼 노동이 마이너스의 의미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그의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또 다른 노동입니다. 현재 하는 노동, 정리. 다시 시작했어요. 그것이 왜냐면 시간의 흐름을 최소한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되어가는 자기 생애 한 분이 분을 못했고 도처에서 시간에 흡사하다고 생각했대. 그 기억과 지금의 현재가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 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내고 있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읽다가 이러한 갑자기 볼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냥 100% 문제가 나왔다는 거를 암시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발작적인 충동에 이렇게 볼드체가 들어있으니까 내려보면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작적인 충동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다가 볼드체를 딱 만났으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무의 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이렇게 했지만 내가 노동만 하고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삶이 나를 충동을 이렇게 했지만 잘 참아내고 있었다. 잘 참아내고 있었다가 아무래도 수능이겠죠. 그러면 발작적인 충동은 수능이 아니라 약간 저항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해요. 자, 중량.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아직도 이게 안 끝났고 이래가지고는 주인이 나를 혼내킬 것 같고 아이고 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작업을 하니까 머리가 가뿐해졌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창고 안이 정리가 되었을 때 허리를 폈대요. 수면 설명 허리를 폈다. 여기 A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허리를 폈다라는 건 뭔가 노동에서 잠시 해방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수능이겠죠. 어떻게 보면. 느긋한 마음으로 점검해봤고 질서가 생겨서 즐겁게 했고 추위도 견딜만 하다 생각했고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도 있는 조건이었다. 여기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이런 사내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 그거 어떤가? 내가 계속 노동만 해도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생겨서도 그게 새삼스럽게 못했다. 왜냐면 나는 항상 이랬으니까. 언제나 외로웠고 변함없이 외로움이라 짐작되었다. 그 창고소의 공간이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거고
어쩌면 가장 낯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노동이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다? 이제 수능을 해서 이제 또 어떤 노동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벽면에 있었어요. 변화가 생긴 거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벽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처음에 벽이 없어져서 하다고 당황을 했다가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기억과 현재가 닮아 있다는 걸 느끼고 나는 수능을 해야겠구나 했는데 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분이 형체가 분명하게 반쯤 게다가 열려 있어요. 이 공간을 나가라는 듯이 열려 있었어. 벽을 의지하고 일어난 다음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허리가 펴지질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문으로 다가가서 나갔습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는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을 해왔고 열린 세계의 공기였음을 깨달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한 발짝 밖으로 내렸다. 그래서 평온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주인공은 문을 닫건 안 닫건 간에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동을 반복해서 해왔고 그리고 그 노동에 순응하려던 차에 벽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벽이 뭔가 수능을 극복해주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의 얼굴을 보았대요. 갑자기 그 주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낯지는 공간에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뭔가 앞에서 대머리를 다시 만났고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고 낯익은 공간 아까 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갑자기 그 공간이 수상쩍게 느껴졌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반복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죠. 어떻게 오셨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를 말했다. 뭐 전당 잡힐 터라도 이렇게 하면서 대머리 아저씨가 또 어떻게 오셨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가 뭘 깨달았어요? 방망이 뒤를 돌아보고 낯선 문이 하나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열어보았더니 창고가 아니었고 어둡고 가파른 층이가 내려다보았을 따름이었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대머리 사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내 맞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혐오감만을 남겨놓았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기까지는 대머리가 아까 그 대머리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대머리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 그 노동이라는 거를 탈출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노동을 마주해버렸다. 또 다른 대머리 아저씨를 만나서 또 다른 노동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8번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체로 서술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합한다고 합니다. 기억이 뭐냐 보면 기억이 뭔지 봤더니 인물이 마주한 벽을 주체로 해서 서술해서 벽에 단호한 힘을 부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것 같다. 자, 니은 인용 구호의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다. 보겠습니다. 니은이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될 찾아왔다는 공간. 인용 구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인용 구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서 니은 역시도 정답이겠다. 그리고 3번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하여지지 않는다. 초점화된 인물이 뭐냐? 내가 그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 아닌데 어떤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가 줌인을 해서 어떤 사람 A를 잡고 그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한다면 그 인물이 생각을 하는 거랑 그 인물이 보일 반응이랑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럼 디귿을 봐서 그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단 촌을 아까워하리라. 그의 입장에서 초점화되어서 서술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역시도 맞는 선지가 되지 않을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날 수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미음을 봤어요.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그가 말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하고 바로 3인칭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5번에서 봤을 때지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4번이 왜 틀렸을까?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와 앞으로 인물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추측하여 수술한다. 누가? 서술자가. 그런지 볼까요? 자,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이거 서술자가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이거는 서술자가 서술한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이 외로울 거다라고 짐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리을이 잘못된 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18번 정답 4번으로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뭘까? A가 뭐였냐면 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가 이거예요. 기억이 떠올라서 과거로 가는 모습. 여기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과거로 가서 나 과거에도 이랬지 하고 노동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A입니다. 그가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갱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분간이 안 됐으니까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죠.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A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지만 그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의 양을 통해서 시간을 가늠해 볼 수나마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그가 창고라는 공간에서 유쾌감을 느끼는 것은 낮고 좁은 굴 같은 갱 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되겠죠. 비슷한 공간이니까.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유쾌감을 느끼는 것은 갱 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억과 현재가 유사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지와 석탄을 죽은 시간의 잔해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공통적인 습성에서 비롯되는 거 맞겠죠? 당연한 이야기만 하네요. 자, 5번. 그가 지상의 하늘을 장기 근속자의 표처럼 음산하다고 인식한 것은 지상의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암흑으로 가득한 갱 속에서의 경험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근속자의 표처럼 뭔가 마이너스잖아요. 갱 속에서의 경험 마이너스잖아요. 연관되겠죠. 2번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훑어보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랑 B를 또 찾아야겠습니다. A가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는 허리를 폈다. 허리를 펴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을 보면 그가 노동을 한 다음에 허리를 핀 거예요. 자, 그리고 B라는 걸 보면 B. 빳빳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러니까 B는 허리가 안 펴졌어요. 오케이. 근데 왜 그러니까 벽에 문이 없었는데 문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허리가 안 펴지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가장 적절한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인물이 품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자, A는 뭐라고 했어요? 노동을 다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일어나는 거죠. 의구심을 해소하는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A가 관련이 없어. B는 문이 다시 생겨서 의구심을 해소하기도 하니까 B는 맞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인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A. 인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노동을 다 했다. 이걸 알지 못했는데 허리가 펴져가지고 발견했나요?
아니야. 이것도 A가 아니라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A는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 B는 좌절감을 드러낸 반응이다. A, 노동 다 했다,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뭔가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B 보면 인물의 좌절감을 드러냈을까요? 나는 지금 노동의 굴레에 갇혀서 순응하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문이 보였어. 그러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좌절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벽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노동의 문을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A는 인물 간 갈등이 아니라 그냥 노동만 하다가 그냥 자기 혼자서 뭐 허리를 핀 거니까 인물 두 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5번이 달릴 텐데, A는 인물에게 주어진 요구를 충족한 결과 내가 노동을 다 했어. B는 예상 못한 사건의 발생. 야, 문이 생겼잖아. 그게 바로 5번 답이 된다는 거죠. 둘 다 맞으니까. 자, 마지막 문항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가 자신의 삶을 일회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의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자,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홍대인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겠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발작적인 충동을 그래서 찾고 생각을 해보자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바로 문제가 풀려버리거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발작적인 충동이 순응이 아니라 발작적인 충동이 저항으로 표현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아예 아닙니다. 그거는 발작적인 충동과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2번 다시 보겠습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 저쪽을 살펴보며 그가 자신의 생애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왔음을 지각하는 것이군.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가 자신의 생각을 노동을 많이 해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삶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 보면 그가 벽으로 돌렸어요. 외계와는 단절된 공간을 낯익고 분명하다고 했으니까 낯익어요. 그 노동이, 그 공간이 낯익으니까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맞는 말 같습니다. 3번 보면 그가 문을 열고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며 의식한 야릇한 전도감은 창고 밖으로 향한 출구인 동시에 다시 전당포에 입구가 되는 그런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이물스럽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낯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반복적인 수사구조. 아까 보기에 나왔는데 여기서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인은 지금 어디 창고에 박혀서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봤더니 그때도 갱에서 뭐 석탄을 캐고 그런 노동을 하다가 다시 벽에 문이 생겨서 나왔는데 다시 일을 할 공간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나타낸 거죠. 그게 바로 반복적인 수사 구조에 의해서 보여내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비현실성 맞죠? 벽에 문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대머리 주인이 여러 명 등장했다가 이건 비현실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현실적인 일이 맞으니까 5번도 역시 정답이 아니고 1번이 발작적인 충동이 수능이 아니라 저항정신 약간 이런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1번이 정답이 되어서 이동하 씨의 저당 잡힌 사내라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